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도 1등을 차지하자 미국 영화 전문 매체들의 평론도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자 한국 드라마의 원투펀치라고 평가했으며,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어제 또 다른 한국 드라마가 업적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원투펀치는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2019에서 2021년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200% 이상 점프하는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넷플릭스의 미국 일간 톱10 순위에서 비영어권 드라마를 여러 차례 1위에 올린 첫 번째 나라가 됐다며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공급자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매체 스크린랜트도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 있다는 인기에 대해 한국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거대한 힘을 지니게 됐고 앞으로도 이 힘에 지속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지난달 29일부터 글로벌 순위에서 일주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지금 우리 학교는 지난달 28에서 30일 4일간 시청 시간은 무려 1억 2,479만 시간으로 그 주에 비영어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 5일 기준 넷플릭스의 미국 시청 순위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려왔지만 비영어권 드라마 중 유일하게 톱10에 들고 있는데요. 무려 일주일 넘게 세계 1위를 달성하자 오징어 게임 때처럼 여러 가지 밈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들도 뜨겁습니다. 어떤 밈이 등장했는지 알아보실게요. 먼저 우주 최고 바람 캐릭터로 이름을 날렸던 극중 이나연 역을 맡은 이유미 배우가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벌써 2만 리트윗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미 배우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서 엄청난 연기를 선보여서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이지만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악역을 맡아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올린 트윗의 내용은 She died in Squid Game to become a bitch라고 쓰여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서 죽었다입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이나연의 악행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이라도 한 대 후려칠 것 같은 흑인자를 덧붙여 우라통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보는 내내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그녀였는데 진짜 한국이나 해외나 생각하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한다 등의 글도 있었고 흑인자를 덧붙인 것을 보고 빵 터진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어떤 네티즌들은 내 동생이 이나연이 죽는 것을 다시 보기 위해 오징어 게임을 또 시청하려고 합니다라며 답답해진 마음을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외국인 유튜버의 경우 이나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화를 내며 저 여자애 정말 싫어, 와 무슨 저런 애가 있냐라며 안 걸린 반응들을 뽑아내기도 했죠. 악역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이유미 배우가 연기를 맛깔나게 잘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편 이유미 배우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1차적으로 1위를 달성하였는데 이번에도 세계 1위를 달성하여 팔로워 수도 4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2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그 외에도 현재 트위터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외국인들의 글로 도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네티즌의 경우 지우학을 보고 나서 영화 부산행은 애들 동요처럼 느껴졌고 왕좌의 게임은 장난처럼 느껴진다며 지우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학의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풍자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사전처럼 생긴 엄청 굵은 책 사진과 얇은 책 사진을 보여주며 만일 현주의 친구가 과학실에서 그녀를 일찍 깨웠다면 스토리는 엄청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죠. 아무래도 91개국에서 모두 1위를 달성하다 보니 이처럼 트위터에도 미국 여러 커뮤니티에도 지우학의 얘기들로 도배되어 있으며 각종 밈이 터져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지 몇 달이 되었다고 벌써 또 1위를 하는지 정말 한국 드라마의 기획력에 또 한 번 대단함을 느끼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각각의 단일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꾸준함인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 드라마가 꾸준하게 흥행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한국 드라마의 컨텐츠 진화에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스토리, 잘 짜여진 전개로 동남아나 일본,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류 시절의 드라마 스타일로는 서구권에서 보편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국산 드라마라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 롤링스톤 등에 기고해온 미국 평론가 레지나 킴은 미국 일반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입장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전에도 미국에 적지 않은 한국 드라마 마니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미국 주류 시청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진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친구나 동료들과 터놓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다며 아시아 드라마 시청을 다소 특이하고 기이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사로잡은 한류 로맨스 드라마가 왜 당시 서양에선 비주류의 취미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그때만 해도 동양 사람들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의 차이 또한 존재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탄생한 한국 드라마는 어떤 요소로 주류 미국인을 설득했을까요? 단순히 BTS의 세계적 성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마니아의 절대적 수를 늘린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K-팝 팬들이 아이돌 출연 드라마에 빠지기는 했지만 아이돌들이 출연한 드라마들이 주류 관객을 사로잡지는 않았죠. 한편 한국에서 스릴러 장르를 넷플릭스에서 선보여서 성공하였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파 같은 곳에서 한국의 스릴러 작품을 보기에는 수많은 규제들이 뒤따랐기 때문에 한국 작가와 감독들의 숨겨진 파워를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걸 넷플릭스가 한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도 스릴러물은 이미 넷플릭스에 꽤나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셋 중 한 편 이상이 스릴러로 분류되거나 스릴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제작비를 많이 들이거나 평단 반응이 좋은 스릴러들도 대다수가 넷플릭스 시청률 10위권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말죠. 즉,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단지 스릴러 장르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 인터넷 매체 리뷰 기근 한국 콘텐츠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제작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생긴 빈 공간 덕분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할리우드가 창조적으로 파산한 것 같다라는 자극적인 말과 함께 우선 디즈니가 미국 콘텐츠 업계를 독점하다시피 한 현 상황을 지적했으며 어떻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디즈니는 속편과 리메이크, 슈퍼히어로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작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해외로 눈을 돌렸고 한국 콘텐츠가 새 자극을 원하는 관객의 간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 드라마는 어떤 장르든 인간이 보여야 흥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도 악역에 대한 연민도 넣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담아 지금껏 서구권 시청자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주어 매료시킨 것인데요. 미국과 같이 서구권 드라마의 스릴러라도 한국 드라마는 이러한 방식만 들여와서 한국적 색깔을 입혔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물이라도 악역을 맡은 악당에게 많은 메시지를 담으면서 좀비처럼 어떻게 죽일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일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죠.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으로 재미를 준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하나는 사회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십 년간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장르물의 형태를 빌려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첨예한 갈등 지점을 직설적으로 꼬집는다는 것인데 오징어 게임이 그랬고 지옥도 마찬가지이며 이번 지우학에서도 사회 문제를 꼬집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주류 매체들이 최초로 집중 조명한 한국 드라마는 킹덤이며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쿨하고 트렌디하게 느낀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즉,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쿨한 것은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진화된 한국 드라마일 뿐 예전 지상파 스타일의 한류 드라마는 아닌 셈이죠. 이렇게 한국 콘텐츠의 진화와 더불어 미국 콘텐츠 제작사의 나태함으로 인해 한류를 매니아틱하게 보던 전 세계 주류 시청자들도 유치함으로 번복된 외국 콘텐츠들에 비해 훨씬 수준 높고 참신하고 바라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 연애물에 그쳤던 그 모습을 점점 세계에 맞게 진화시켜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주류가 되었다고 감히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콘텐츠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바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